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 시간입니다. 챕터 3를 지난 시간에 시작했죠. 챕터 3는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좌표축 회전.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Y 평면에 놓인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벡터 A는 크기와 방향으로 주어졌습니다. 크기는 18m고 방향은 플러스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이다. 벡터 B는 각 축 방향의 성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2x 더하기 8y 해시다. 이제 Z축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좌표축을 30도만큼 회전해서 X', Y' 좌표계를 만들 때 세 기준계에서 두 벡터 A와 B를 단위 벡터 표기법으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좌표계 회전했을 때 새로운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계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플러스 X축과 플러스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세타만큼 회전을 해서 X'축과 Y'축으로 만들면 그때 XY 좌표계에서의 어떤 벡터의 성분이 AX, AY라고 하고 회전한 좌표계에서의 성분이 AX'하고 AY'이라고 한다면 그 성분 사이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AX'은 AX 코사인 세타 더하기 AY 사인 세타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 여기 이 그림에서 우리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AX'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X'이죠. 이 중에서 요만큼에 해당한 요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점선이 AX죠. 그래서 AX 코사인 세타가 요 초록색 선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X'을 하려면 또 저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요 놈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 AY의 저기가 세타니까 AY의 사인 세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X 코사인 세타 더하기 AY 사인 세타가 바로 AX'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Y'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그냥 바뀌기만 하고 앞에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AY'은 마이너스 AX 사인 세타 더하기 AY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도 여기 금방 그림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AY'은 어떤 것입니까? 저 파란색의 저기가 AY'이죠. AY'은 뭐에서 뭘 뺀 거와 같으냐면 자 여기서 AY 코사인 세타 저 노란색 선은 바로 뭐냐면 저기가 AY고 저게 세타니까 AY 코사인 세타가 바로 저 노란색 선이죠. 근데 이 노란색 선보다 AY'은 더 작죠. 그래서 조금 빼야지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빼냐면 바로 요만큼 뺍니다.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AX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빼기 AX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좌표계 회전을 한 성분을 구하라고 하면 바로 요 식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딱 써놓고서 문제에서 자 XY 좌표축으로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 우리 크기와 방향이 주어졌죠. 그래서 A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주어졌으니까 X 성분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고 Y 성분은 크기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얼마냐면 9X 더하기 15.6 Y 햇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 Y' 성분을 구하라고 하면 바로 이 식에서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X'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30도 회전했다고 그랬으니까 AX 코사인 30도 더하기 AY 사인 30도 하면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X'은 15.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Y'은 저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 사인 30도 더하기 15.6 코사인 30도 하면 AY'은 9.01m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문제에서 이제 성분이 주어졌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X 성분은 10이고 Y 성분은 8이니까 이것도 이제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 Y' 성분으로 구하기 위해서 BX'은 어떻게 돼요? 자, 저기서 BX 코사인 30도 더하기 BY 사인 30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BX'은 14.4m. 그 다음에 이제 BY'은 저 식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12m 사인 30도 더하기 8m 코사인 30도 하면 by 프라임은 0.928m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세 자리씩 이렇게 숫자 세 자리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를 마치고 이제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베큐 소스를 찾아 헤매는 텍사스 개미. 뭐 텍사스 개미는 별게 아니라 텍사스에 있는 개미입니다. 바베큐 소스는 우리 고기를 굽는데 이렇게 쓰는 소스죠. 여기 텍사스 개미 한 마리가 피크닉 구역에서 바베큐 소스를 찾기 위해서 평지에서 다음과 같이 3번 이동한다. 그래서 바베큐 소스를 하는 그런 구역에 가 있으면 그 바베큐 소스가 이제 땅에 떨어져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로 움직이는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움직입니다. 3번 움직이니까 변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이는 남서쪽으로 0.3m,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이는 동쪽으로 0.2m,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이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40도를 향해서 0.6m를 이동하면 그러면 각 변이의 성분 구하고 그 다음에 다 더한 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바로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놓고 구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정할 때 동쪽은 플러스 X축, 북쪽은 플러스 Y축이라고 한다면 D1을 먼저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서쪽으로 0.3m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D2는 동쪽으로 이제 D2는 동쪽으로 0.2m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D3는 D3는 어떻게 보면 동쪽에서 북쪽으로 40도를 향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0.6m를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처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그린 거, 이게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D1 더하기 D2 더하기 D3가 바로 저 D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성분을 구한다고 한다면 D1은 어떻게 됩니까? D1은 크기가 주어지고 방향이 주어졌으니까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우리 X성분, 요게 A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성분, 요건 B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남서쪽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남쪽과 서쪽의 딱 절반 45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듯이 남서쪽으로 간 저 D1은 X성분이나 Y성분이나 전부 다 마이너스 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똑같이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Y성분도 마이너스 0.2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D2의 경우에는 동쪽으로만 갔으니까 X성분만 있죠. X성분만 0.2m, Y성분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3는 어떻게 됩니까? D3는 0.6m인데 동쪽에서 북쪽으로 40도가 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크기를 크기 해가지고 코사인 40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인 40도 이렇게 하면 이제 Y성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성분을 세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을 구하라는 A, B, C, D, E, F까지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합한 것의 성분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성분별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그러면 D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0.45 다 합한 거니까 요거 0.45가 되고 요거 다 합하면 요거 이제 0.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G와 H의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게 I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 놈을 갖다가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웠더니, 그래가지고 구한, 그 숫자 두 개,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0.48m. 그 다음에 D의 방향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D의 방향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크 탄젠트 해가지고 dx분의 dy 하면 되겠죠. 그래서 dx가 0.45고 dy가 0.18이니까 요거의 각을 구하면 됩니다. 각을 구했더니 얼마냐면 21.8도. 요 21.8도는 저기서 저 각, x축과 저 d 사이의 각이 21.8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가는가 하는 거죠.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가는 벡터를 2라고 한다면 2는 어떻게 돼요?
D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E는 마이너스 D니까 E는 마이너스 D의 이제 방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방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방향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향 여기서 어떤 거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E는 저기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부터 저기까지 쭉 가는 거 이게 바로 세타 E가 될 텐데 세타 E는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세타 D가 요 빨간 선까지죠. 여기다 뭐 요 놈하고 저거하고 같으니까 180도에다가 세타 D만 더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세타 D를 구해놨으니까 180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1.8도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우리 D 벡터의 크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28번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 세 변이 벡터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변이 벡터가 3개 이제 주어졌습니다. 평면에서 입자가 3번 이동하는데 D1은 남서쪽으로 6m, 그다음에 D2는 동쪽으로 4m, 그다음에 D3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60도를 이루면서 8m를 갔다. 요 세 개를 더한 걸 D라고 하고 동쪽을 X축, 북쪽을 Y축이라고 정했을 때 요 각축 방향 성분을 구하고 그다음에 입자가 출발 위치에서 그 입자가 출발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변이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이전 문제하고 그거의 비슷한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 기준계를 문제에서 준 대로 기준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플러스 동쪽을 플러스 X축, 그다음에 북쪽을 플러스 Y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D1은 남서쪽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죠? 자, 6m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D2는 동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D3는 여기 동쪽에서 북쪽으로 60도, 아까는 40도였는데 요 60도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서 끝으로 하면 이게 바로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성분, Y성분을 각각 다 구한다고 하면 D1은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6 코사인 45도 하면 이렇게 구해지죠. 이렇게 해서 코사인 45도 하니까 요거 D1의 성분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거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D2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D2의 성분은 X성분밖에 없죠. 동쪽으로만 갔으니까 Y성분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3는 이제 8 코사인 60도 하면 X성분이 나오고 8 사인 60도 하면 이제 Y성분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더했으니까 D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더한 거 하니까 3.76하고 2.6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 물어본 그 D를 구하라라고 하면 D는 어떻게 돼요? 3.76X에 더하기 2.69Y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 위치로 들어가는 변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걸 E라고 하면 아까도 했었지만 요거 마이너스 D가 바로 E가 되겠죠. 그래서 E는 바로 여기다가 거꾸로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그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아까 D를 구한 데서 마이너스만 구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3.76X 더하기 마이너스 2.69Y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E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요거 제곱해가지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크기는 4.62m가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 여기서 구하는 방향은 바로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 X축에서부터 E까지 이 방향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구했더니 그 아크 탄젠트 2x분의 2y 하니까 35.6도가 나왔는데 이 35.6도는 바로 뭐냐면 저거 마이너스 x축에서 2까지 바로 그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라고 하면 요거 35.6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80도를 더 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5.6도인데 자 이렇게 구하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34번은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벡터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었냐면 D1과 D2라는 벡터가 있는데 D1과 D2를 더했더니 6배의 D3다. 그 다음에 D1과 D1에서 D2를 뺐더니 4배의 D3다. 그런데 D3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D3는 3X 더하기 5Y 햇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 포기법으로 D1과 D2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식을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다 문제에서 뭘 주어졌어요? 첫 번째 식은 D1 더하기 D2는 6D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1 마이너스 D2는 4D3인데 우리가 아는 게 D3니까 D1 이 식에서 D1을 구하고 D2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1을 구하려면 두 개 더해버리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D3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이 D1이 10배의 D3니까 D1은 어떻게 됩니까? 5배의 D3가 되죠. 그래서 요거 5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X에 더하기 25Y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D2를 구하려고 했더니 일식에서 이식을 빼면 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두 개 뺄 것 같으면 2D2는 2D3니까 D2는 D3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7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37번은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는 세 벡터들 사이의 스칼라 곱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X축에서 아래로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B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원점까지 가는 C 벡터가 있는데 요 A와 B와 C의 크기는 얼마냐면 A는 8이고 B는 6이고 C는 10이니까 3대 4대 5 이렇게 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 90도가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 알파의 경우에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는 바로 C분의 B니까 그게 바로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베타는 10분의 8이니까 뭐가 코사인 베타는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되고 코사인 감마는 뭐가 됩니까? 감마는 이건 90도니까 코사인 감마는 0이죠. 그래서 A.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A와 B 사이의 사이각이 되죠. 근데 A와 B 사이의 사이각은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는 이렇게 되는데 요 A하고 B 사이의 사이각은 요거 여기가 감마라고 한다면 사이각은 바로 요건데 요건 파이 마이너스 감마인데 요것도 90도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A.B는 0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C를 구하라고 그랬죠. A.C는 A.C인데 여기서 A 방향은 이렇고 C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이각은 저 밑에 180도 빼기 이 파이 베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A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파이너스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 90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A.C는 마이너스 64가 돼 8 곱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C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B 곱하기 C 곱하기 이것도 사이각이 B하고 C하고 했더니 사이각이 알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요 빨간 걸 저 위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파이에서 알파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6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하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번 했으니까 40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40번 두 단위 벡터의 벡터곱과 스칼라곱 이렇게 하기로 하고 문제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문제가 좀 재밌습니다. 각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할 때 벡터의 크기가 1이면 단위 벡터들이죠. 그러면 남쪽 곱하기 서쪽 그래서 남쪽 벡터는 크기가 1이고 남쪽을 가리키는 벡터. 그랬을 때 남쪽 벡터하고 서쪽 벡터를 크로스 곱하라. 벡터 곱하라. 두 번째는 아래쪽하고 남쪽을 어떻게 합니까? 스칼라 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쪽하고 남쪽을 벡터 곱하라. 그 다음에 동쪽하고 동쪽을 스칼라 곱하라. 그 다음에 남쪽하고 남쪽을 벡터 곱하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겠어요. 이제 이거는 3차원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동쪽은 플러스 X축, 그 다음에 북쪽은 플러스 Y축, 그리고 위쪽은 플러스 Z축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Z방향, 서쪽은 마이너스 X방향, 남쪽은 마이너스 Y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남쪽 곱하기 남쪽 크로스 서쪽이니까 이거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쓸 것 같으면 남쪽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 햇이죠. 서쪽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햇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Y 햇
크로스 마이너스 x이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요거는 순서가 아니니까 x, y 바꿔서 마이너스 z에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이너스 z는 바로 뭐가 됩니까? 아래쪽이 되죠. 네. 그리고 b번은 어떻게 됩니까? b번은 아래쪽 스칼라고 남쪽 하니까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바로 0이 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아래쪽은 마이너스 z햇이고 남쪽은 마이너스 y햇이니까 z햇 덧 y햇은 0 되는 거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번은 동쪽 크로스 위쪽이죠. 동쪽은 뭡니까? 플러스 x햇이고 위쪽은 플러스 z햇이니까 플러스 x햇 크로스 플러스 z햇은 요거 순환 순서가 아니니까 zx는 마이너스 y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y니까 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동쪽 덧 동쪽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같은 방향의 스칼라고 보면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x햇 덧 x햇은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쪽 크로스 남쪽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 크로스 남쪽 하면 이거는 같은 것의 크로스 곱은 0이죠. 그래서 요거 남쪽은 마이너스 y 크로스 마이너스 y는 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번 문제. 여기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자, 여행자가 폭설에서 방향을 잃었다. 원래는 북쪽으로 7km를 가야지 되는데 눈이 그친 다음에 살펴보니까 동쪽에서 북쪽을 향해 60도가 되는 방향으로 10.5km 도는 곳에 가 있는 걸 알았다. 그곳에서 처음 목적지까지 가려면 가야 하는 거리와 방향을 구하라.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로 우리 동쪽은 X축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북쪽은 Y축이라고 정하면 우리 문제에서 준 것이 어떤 겁니까? 처음 목적지는 7km를 북쪽으로 갔다 그랬죠. 이걸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C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길 잃고 간 곳을 D 벡터라고 한다면 D 벡터는 동쪽에서 60도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0.5km 갔죠. 그래서 10.5 코사인 60도 x햇 더하기 10.5 사인 60도 y햇 이렇게 되는데 요건 바로 뭐가 되면 요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요걸 계산해 보니까 요건 뭐가 돼요? 5.25 x햇 더하기 9.09 y햇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건 어떠냐면 여기 잘못 간 데서 처음 간 데로 가니까 가야 할 변이는 어떻게 돼요? D에서 C를 뺀 게 되겠죠. C에서 D를 뺀 게 되겠죠. 목적지가 C니까. 그래서 C에서 D를 뺍니다. C에서 D를 빼면 여기 C 이렇게 주어졌고 D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C에서 D를 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성분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렇게 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C에서 D를 빼면 D의 끝에서 C로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성분 두 개를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웠더니 5.65m가 나왔습니다. 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방향은 우리 마이너스 5.25분의 마이너스 2.09가 탄젠트인 각을 구하면 되죠. 그게 얼마가 나왔냐면 21.7도가 나오는데 그 21.7도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자, 거기서 구한 건 바로 요게 이제 가야 할 각인데 우리가 구한 21.7도는 저기 X축 아래에 있는 그 각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다 180도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1.7도. 그래서 201.7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21.7도 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3장 챕터 3의 벡터스에 있는 3번씩 건너뛴 문제를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4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4는 투 디멘셔널 모션이 되겠어요. 투 디멘셔널 모션은 좀 재미있겠죠.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